이번에는 대입 변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의 부담이 생겼다면, 그렇죠?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뭐 낙찰 받고 나서.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갖고 경매로 넘어간 갑소의 주택이 있는데요. 통합등기부로 짜보니까 그 A의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순위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B라는 임차인.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더불어서 주민등록을 갖추었다. 무엇이 생기죠? 대항력 생기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이것만 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항력이 있긴 있는데 경매를 통해서 지금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일반 매매였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소유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건데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물건을 낙찰받은 을이라는 낙찰자한테는 임차인이 대항을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말이죠. 임차인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잘 봐야 될 게 근저당권 금액이 소액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임차인이 머리를 잘 굴리다가 이 근저당권자의 채권 금액을 대신 대입 변제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신 이 채권 금액을 갚아버리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버린다고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뒤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뭐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이고, 이때 뭐 압류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압류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임차인은 무엇이 되느냐? 선순위가 돼버리잖아요. 얘가 사라져버렸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낙찰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임차인 보증금 인수 안 한다는 전자에 받았어요. 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낙찰가도 그 감안해서 쓴 거고.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V 측에 손해가 발생한 거고 변수잖아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매각 이제 그 허가 결정.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는 즉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허가 결정 때 즉시 항고를 하지 못해서 매각이 확정되었다. 이때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취소시킬 수가 있다고. 기억나세요 다시? 예. 그래서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인수되는 등기 권리 없음, 그리고 그 특별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 이렇게 우리는 매물서를 보고 입찰을 참여했는데 왜 매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보다 훨씬 전에 경매 개시가 지금 등기될 때 이때 매각 물건 명세서 만들지 않습니까? 집행관이 현황수사 나가서 그 내용에 합쳐서. 그쵸? 그러니까 그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뒤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없단 말이죠. 안 그래요? 그 이후에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생긴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입찰했는데 즉시 항고해서 불허가 시켜버릴 수도 있고 보증금 돌려받겠죠? 예. 매각 확정이 되고 나서 했을 때는 취소시켜버릴 수가 있다고요. 취소 신청해서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끝인가?
나는 이 물건을 꼭 받고 싶다. 이양 낙찰 받았는데 이렇게 항고해서 아니면 또 취소를 시켜서 없던 걸로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 난 이 물건을 꼭 받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 경매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릅니다. 엄청 어려운 게 아닌데 대부분 몰라요. 네, 진심인데 몰라요. 민법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해갖고 민법 570조부터 58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법조항들이 있어요. 바로 이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뭘 말하는 것인가? 이건 보통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담보 책임이라는 것은 이건 경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래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유상계약일 때 나와요. 유상계약. 주고 받고 하는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한다. 차임 주고 물건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유상계약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런 유상계약, 주고받고 하는 계약에서는 공평해야 돼요? 불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불공평한 사유가 발생한다. 불공평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조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그냥 법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우리가 사인과 사인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래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옷가게 갔는데 내가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살려고 그래요. 근데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전시되어 있는 거 살 때는 더 싸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입어봤던 거. 그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공평한 거래가 되지 않고 불공평한 거래. 나는 재고가 없어서 남들이 입던 거 가져가는 거. 결국엔 중고잖아요. 빨래만 안 했다지.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던가 해서 조율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경매에서 적용되기 전에 이렇게 불공평할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공평한 입장에서의 권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4개를. 네. 대금, 감액, 청구, 건. 뭔 말이에요? 대금을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해되셨죠? 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계약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 당연하겠죠. 하자가 생겼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물 급부 청구 건. 이게 네 가지가 발생하거든요. 글씨 되게 못 썼네. 그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됐고 완전한 물건으로 줘. 이 말 아니에요. 그쵸? 옷을 입어보다가 딱 사려고 하는데 이 재고를 보니까 실밥 매듭이 조금 이상해요. 잘못됐어요. 미싱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고 다시 그걸로 다른 걸로 꺼내와봐. 창고에서.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우리가 경매에서는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금감액 청구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항고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항고는 무슨 말이에요? 불복 절차가 불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 권리의 잠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네, 항고를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은 중대한 지금 하자가 발생했죠. 경매일 때는 전제가 있어요.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담보 책임 적용 안 됩니다.
권리상의 하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경매는 그 외 모든 우리 거래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경매에서는 권리상 하자만 적용되는데, 근데 권리상 하자잖아. 예를 들어 그 임차인이 앞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자의 돈을 갚아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내가 앞으로 가버리면 내가 선순위가 되어버리니까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 권리상의 하자 아니에요? 하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수하는 금액만큼 내가 잔금 납부할 금액을 감액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 권리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 금액만큼 내가 잔금 납부할 금액에서 빼달라. 이게 대금 감액 청구권. 어때? 이제 좀 이치 맞아요?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대금 감액 청구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무조건 그냥 무효화 시켜버릴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잔금 납부까지 하고 알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지옥션이나 그런 거 보면 등기부등본 봤을 때 과거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입차 전날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서 700원 주고 뽑으라 그랬어요. 그 날짜로. 그럼 갱신된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바뀐 것들이. 근데 만약에 그걸 못 보고 잔금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배당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잔금 납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 해지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납부한 거 다시 돌려주세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납부한 거 다시 돌려주세요. 단 전제가 있습니다. 배당이 아직 실시되기 전이면 그 돈이 고스란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다시 돌려주세요 신청할 수 있다고요. 이거 계약 해지권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반대로 상황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배당이 돼버리고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때 방법이 있어요. 배당금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받아가지고 내 돈 다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봐봐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고 은행이다. 이런 100% 돌려받습니다. 다시 뱉어야 돼, 배당금. 그쵸?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근데 개인이다. 토해내기 못합니다. 받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기관일 때는 쉬운데 개인일 때는 돈 받아내는 게 쉽지 않다. 이때는 정말 최악이죠, 최악. 여러분들 그런 상황까지 만들지 말라고요. 예. 벌써 조치를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리 체크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